자, 5월 19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시장 드디어 시장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봤던 종목군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나스닥이 있고 나스닥이 있잖아요. 나스닥 종합이 일단 있는데 나스닥 종합이 이제 상방으로 갑니다라는 얘기는 최근에 일단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차트를 우리가 줄 끊는 부분을 일단 보게 되면 여기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이 추세 자체 이제 완전히 돌파를 했고요. 나스닥은 일단은 하방에서 이제 상방으로 추세 자체가 지금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나스닥 시장이 강세로 간다라는 얘기 자체는 우리 시장의 대부분은 이제 IT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IT 종목들도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마감했던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던데 엔비디아가 계속 강세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저는 이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AI 반도체 우리 예전에 그 챗GPT 관련돼서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방송에서도 이제 우리 오전장 그 말씀해 드릴 때 이때 일단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그때가 한 190불, 200불 정도 수준이고 지금 300불 이상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가열차게 그냥 가속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종목들 일단 어제 의미가 있었던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죄송합니다. 마이크론 칩스가 아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DRAM 관련된 부분이죠. 특히나 예전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주가가 반등을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는 게 아니었고 그때 반등을 했어요. 반등했던 게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DRAM 재고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많기는 하지만 이 많은 부분 자체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반도체 바닥론이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추세를 한번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이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추세 자체가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좀 가져다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마감할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전에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았던 가격권 자체를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강세를 조금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강세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전에 고점 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추세가 돌아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글로벌로 봤을 때의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라면 삼성전자가 1등 하고 있죠. DRAM 부분에서는 서버용 DRAM. DRAM의 이제 사용처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 DRAM 부분에서 PC용 DRAM 이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다가 PC용 DRAM이 거의 이제 사양은 아니고 이 정체가 좀 이렇게 됐죠. 정체가 이렇게 쭉 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이거 정체가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용 DRAM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 스마트폰용 DRAM이 이제 정체가 쫙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올라오기 시작한 게 서버용 DRAM이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DRAM 안에서 뭐 PC용 DRAM이 됐든 모바일 DRAM이 됐든 서버용 DRAM이 됐든 일단 DRAM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DRAM 부분에서는 3등인데 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1등하고 2등은 어떻게 됐는가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1등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이거 좀 지루하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는 계셨습니다만은 추세는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추세 부분뿐만 아니고 얘는 그 삼성전자는 주가가 이미 상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삼성전자를 올해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올해 실적 별로 안 좋은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실적하고 같이 가기도 합니다만은 한 번씩은 실적하고 같이 가지도 않는 경우도 종종 일단 보입니다. 실적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실적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때는 실적하고 같이 갔죠.
요때 이제 실적이 좀 주가가 빠졌고요. 실적하고 반대로 갔네요. 요때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실적 좋아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실적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일단 있었어요. 근데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실적이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는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거 한번 봐봐요. 요때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요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10만 전자 언저리까지 갔어요. 96,800원까지 주가가 올랐는데, 요때가 실적이죠. 2018년도, 2017년도가 실적이 좋아요? 아니면은 2021년도가 실적이 좋아요? 2018년도, 2017년도가 실적이 더 좋아요. 주가는 그런데 어디가 더 좋아요? 2021년도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2017년도의 주가 자체는 지금 보면 56,000원대거든요. 5만 전자입니다. 실적이 안 좋았는데 여기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10만 전자 갔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가는 그러한 종목이, 저까지는 아닌데 희한하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이미 추세를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하나 조금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 2등 하고 있는 데가 SK하이닉스죠. 3등이 마이크론이고, 근데 세 번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추세가 전환되지가 않았어요. 오늘 3% 이상 이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전에 보였던 이렇게 횡보했던 가격권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만은, SK하이닉스는 여기서 일단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이제 봐야 된다라고 어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올라 버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제 할 걸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이제 약간 좀 후발적인 성격의 어떤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얘들보다 먼저 오르고,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고 반도체는 어디에 붙어 있다? PCB에 붙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PCB하고 반도체를 연결해 주는 게 뭐다? 여기 보시면 리드 프레임이 됐던, 아니면 반도체 안에 솔더볼이 되었던,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요거는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까 지금 본 것처럼 삼성전자는 상승 추세 아예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아직도 기술적 반등을 하는 것처럼 종목들도 이미 상승으로 많이 올라 있는 종목도 있고, 그렇죠? 우리 예전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할 때 SNS텍이라는 종목을 했었는데, SNS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52주 신고가 언제까지 왔어요. 그렇죠? 주가가 예전에 추세 전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그때가 31,000원이었고 지금 50,000원이니까 많이 올랐죠. 한 80% 가까이 이미 상승을 일단 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밑에서 지금 돌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테스도 역시 마찬가지. 테스는 이건 패턴으로 가고 있어서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조금 지루할 수는 있는데, 이 패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는 돌려놔 놓고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돌파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몰려 있는 부분에 지금 요거는 이렇게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박스라는 게 일단 보이실 거예요. 박스권 돌파할 때부터 돌파 안착할 때부터 시작해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도 반도체에만 좀 집중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리고 요거 기억을 하세요. 갑자기 우리 예전에 얘기를 한번 했던 종목이에요. SK스퀘어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SK스퀘어는 이제 SK 지주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SK하이닉스예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아까 보니까 차트가 안 돌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차트가 위로 가고 있죠. 최근에 패턴을 보게 되면 이 패턴이 아름다운 패턴, 그렇죠? 우리 파워 트레이딩에서 파워 트레이딩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거, 그렇죠? 고점 부분에 일치를 하고 저점 부분 계속 올라가는 이런 패턴, 아름다운 패턴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올라가다가 지금 보면은 가격권으로 여기 정도 될 걸로 지금 보이는데 45,850원 정도가 저항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45,850원에서 만약에 저항받고 밀리면은 안 사신 분들도 SK하이닉스를 노리시는 분들은 요걸 해도 저는 크게 관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같이 참고를 해 두시고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 외에 조금 묘하게 움직이는 종목, 한국항공우주 조금 묘하게 오늘 움직이고 있고요.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안 움직이는 듯이 보입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를 지금 살짝 돌려내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오르면 여기가 저항이죠. 오르면 여기가 저항이죠. 이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패턴이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기억은 두시고, 이렇게 이제 처음 돌파하는 종목은 이탈하면 바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일단은 뭐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나하고 조금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그쵸? 대우조선해양도 하나가 가져가고, 지금 우리나라 저궤도 위성 부분도 하나가 하는데, 저궤도 위성 하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겠죠? 위성 띄워야 되니까, 그쵸?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 안에서 네이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계속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살 종목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살 종목이 크게 보이지 않고, 아까 테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나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하나머티리얼즈 오르고 있고, 동진세미캠 밑에서 ISC 오르고 있고, 파크시스템즈 50일 신고가 근처에 가고 있는데, 파크시스템즈는 이건 단기로라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저는 가져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해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52주 치는 거 있죠. 이렇게 52주 치고 난 다음에 추세 꺾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 고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금 얼마 정도 걸렸냐면, 지금까지 이때 이제 처음 부딪혔을 때가 2021년도 4월, 2022년도 4월, 2023년도 지금 5월이죠, 그렇죠? 2년 정도 걸렸습니다. 2년 동안 여기서 박스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요거는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내일 오늘 한 12% 올랐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번 더 위에서 10분봉 기준으로 뭐 저점 잡고 한번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단기적으로 공략도 가능한 종목이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해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체크를 하고 갈까요? 의견 도대체 어떤가? 의견 좋겠죠? 파크시스템즈 의견이 나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제가 오늘 파크시스템즈 지금 보면은 여전히 뭐 의견 좋습니다. 의견 좋은 부분 한번 보여드리고, 성장통을 겪는 중, 별 신경 안 써요. 이런 것들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거 지웠네요. 다시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세문서로 해서 업무서리 쪽으로 넘긴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V 옆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옆으로 레이아웃을 어떻게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해서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하면은 여러분들 보시기 조금 편할 것 같아요. 파크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견 다 좋아요, 그렇죠? 2월달부터 2월달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들 계속 일단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여기 보니까 목표주가 계속 상향하는 거 보이시죠? 목표주가 계속 상향하고, 다른 데서 일단은 신규 커브 들어오고 목표주가 상향하고, 신규 커브 들어오고 목표주가 상향하고. 근데 요거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면, 파크시스템즈가 하는 일 자체가 여러분들이 나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공정 자체는 전부 다 뭐 12나노부터 시작해서 나노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노 부분을 일단은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나노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게 이제 문제지 않나요? 그렇죠? 보여요? 나노가? 보이지 않죠? 이건 얘들이 파크시스템즈가 하는 것은 그 나노 분자 자체가, 원자 자체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잘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거 보는 그러한 기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뭐 반도체도 나노로 가고 나중에는 이제 LED도 나노로 가고 대부분의 기술이 나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향후에 보여주고 있는 뭐 어떤 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회사가 파크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적이 어때요? 계속 좋아지고 있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신고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신고가가 난다면 단타로라도 한 번은 따라갈 필요성은 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요거는 밑에서 한 건 아니니까 단타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반도체 오늘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전부 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원익 IPS인데 원익 IPS도 추세 잡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단지 이제 이전 상승폭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번엔 전고점 정도까지 일단 봐줄 수 있을 거로 보이니까 참고는 하시고, 이오테크닉스는 N자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할 때 반도체는 사실은 확장성 자체가 있어요. 그렇죠? PCB라든지 아니면 솔더볼 죄송해요. 리드 프레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확장성 자체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보니까 N자 하고 있죠. 그렇죠? N자 하고 있으니까 N자 돌파 여부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단지 요거는 지금 기술적 반등입니다. 오르면은 요 정도 일단 봐줄 수 있을 걸 보이니까 참고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거 리드 프레임이죠. 그렇죠? 같이 엮여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조금 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인데 오늘 2차전지가 소외당했잖아요. 반도체가 하고 원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같이 갈 수도 있으니까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막 소외당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이거는 올라가면은 145,100원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타이밍이 뜨니까 일단은 주목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리 올라와서 너무 오르는 종목군들은 보통은 주식이라고 하는 게 오빠 한다 그랬죠.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이거 한다라고 했으니까 올라 있는 부분에 너무 조급하게 붙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빠 한다. 오르면 집까지게 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 다른 업종에서 오르지 못하면서 지금 성일 하이텍처럼 조만간 타이밍을 줄 수 있는, 물론 빠지면 안 합니다만은 타이밍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모아 보시는 게 수익 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아까 이제 오전에 우리 정중방송할 때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아까 한국항공우주도 이것도 생뚱맞죠. 지금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 갔나 갑자기 안 보이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보면 이거 잘 봐요. 이거 좀 묘해요. 오늘 돌파를 해서 윗꼬리는 달았습니다만 끝이 났어요. 그쵸? 끝이 났고, 요번에 여기 저점 잡았던 부분을 그냥 선을 하나 꺼볼게요. 딱 긋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쫙 돌려보니까 뭐 보이나요? 이전에 박스로 움직인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전으로 조금 더 돌려가 볼까요?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계속 박스로 만들었어요. 얼마 동안? 진짜 한참 동안 박스로 지겨워 죽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박스로 만들다가 중간에 박스권 하단까지 가지 않고 돌파했습니다. 그쵸?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지받고 지금 턴하려 그러죠. 이 턴이 성공을 하면, 다시 말하면 이번에 턴 나오는 부분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위쪽으로 얼만큼 열렸는지를 보면 깜짝 놀래요. 그쵸?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8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쪽의 종목군들도 좀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반도체를 일단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반도체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 못했으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혹은 반도체는 밀리면 하겠다, 혹은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너무 급하게 매매하는 건 좋지 않아요. 오늘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소외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 마음이 급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얘기 자체는 마음이 급해지는 사람들은 무슨 종목을 갑자기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종목이 갑자기 뜰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얘기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주식 투자를 할 때 성공 투자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들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훈수 뜨듯이 직접 바둑을 두면은 바둑 두기가 어려운데 왠지 훈수를 둘 때는 잘 돼요. 직접 고스톱을 할 때는 잘 안 되는데 왠지 옆에서 훈수 뜰 때는 고스톱이 잘 되죠. 주식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좀 급해질 수 있겠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고 그럼 나는 훈수 뜨듯이 다음에 어느 쪽으로 조금 급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장은 단기 추세에 일단 전환을 했고요. 계속 좀 방향성은 좀 잡아주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시장 자체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13포인트, 914까지는 일단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 안 가면 패턴 갑니다. 이거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914까지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582는 뚫어야 돼요. 근처까지는 가야 돼요. 아니면 고점이라도 여기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패턴 중에서 상승 직각삼각형이 됐든 아니면은 상승 직사각형이 됐든 하는 소위 말하는 급등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분하면 안 돼요. 물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만났다고 다짜고짜 사귀자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듯이, 종목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저급한 마음이 들면은 괜찮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또 온다, 시장에 종목이 2,000개다 라고 하는 좀 안정적인 마음이 여러분들 수익 오르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일단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제가 이제 교육방송을 유튜브에 하나 또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시장 안에서 도움될 만한 팁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주강파 가족이 되어주시길 다시 한 번 더 기원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주말 잘 쉬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